80세 넘는 어르신들 중에서 성병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정말 민망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과 성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봅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성병에 걸리는 어르신들 실태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해요. 실제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감을 맞이해서 국회에 자료들을 제출을 했는데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매독이라든가 임질 등의 성병 감염 증가율이 20, 30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성병 진료를 받은 80세 이상의 노인이 지난해 같은 경우 2011년에 비해서 무려 59.9%가 급증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늘어난 건데요. 그렇네요. 60대, 70대에도 증가를 보였는데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한 30대가 27%, 그리고 20대가 24%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70대 후반, 80대 그 정말 아주 어르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노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들과 또 예방책을 갖다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급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요즘 뭐 어르신들 말이 좀 그렇지만 젊은 어르신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이 성기능 개선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성병 환자들도 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자, 배 차장, 아무렴요 성병 걸리는 어르신들 중에서 남자 환자가 여자 환자보다 아무렴 더 많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여성 노인들의 성병 감염률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80세 이상 남성은 5년 동안 약 36% 증가했는데 여성은 71%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구조적으로나 또 면역학적으로나 이 균이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 되면 감염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성병, 에이즈에 걸리는 노인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4년 60대가 29명, 70대 이상이 7명이었는데요. 자, 10년 만인 2014년에는 60대가 66명, 70대 이상이 25명으로 자, 어르신 에이즈 환자가 10년 만에 무려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요즘 에이즈 치료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노인들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이즈는 치명적인 질병, 천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님, 어르신들 성병 치료 잘 받고 있나요, 그러면? 예방도 중요하지만 병에 걸리면 결국에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노인들이 병원에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성병 같은 경우에는 한 해 1회 치료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수차례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노인들이 병원을 찾기를 꺼려해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또 큰 문제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이 성병 질환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성병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노화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생긴 것인지 특별하게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성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꼭 본인이 그걸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한 게 있어서 치료 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기 나온 어떤 국감 자료도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금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어르신들의 성 문제를 얘기할 때 노인 전문 성매매 여성, 이른바 바카스 아줌마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직접 들어볼까요? 화장 내고 다니고 뭐 우지 이래 들어가는 것도 거기 가면 술 팔고 그 중국에서 나온 여자들이고 한국 여자들도 이렇게 나가지고 영감도 꼬드기가지고 연락 오는데 가보고 술 취한 남자 절대 안 가고 가재도 내가 돈도 싫어 할 것 다 해놓고 돈 달래 자기는 못했다 이거야 그러면 돈 내놓고 가래 어떤 것들 많아 내가 몇 번 당했어. 네, 바카스 아줌마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배태호 차장, 그런데 드링크제 굉장히 많잖아요. 하고 많은 드링크 중에서 왜 하필 바카스 아줌마라고 하나요? 이게 그냥 이 바카스라는 명칭이 그냥 그 드링크제의 아주 그 대명사죠. 대명사고 그
그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드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드시 이 드링크만 갖고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음료수를 들고 예. 접근을 하죠. 이 음료수 한번 마셔보지 않겠느냐. 아, 그게 이렇게, 신호군요. 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 앞에 이 음료수병 이름을 붙여서 예. 이렇게 무슨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바카스 아줌마들의 주무대 잘 아시다시피 서울 종로 일대입니다. 종로 일대 숙박업소들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화면으로 보실까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러니까 젊은 층이랑 비교해서 2대1 정도? 이 근처에 어르신들이 노실 만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폴로텍이라든지 그 성인 나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뭐 어떻게 만나서 오시는 걸 거예요. 진품 걸려가지고 손 달달 떠는 사람도 와요. 드셔서. 드시라고? 그 저기 앞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오면 10분 걸려요. 네, 중풍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문에서 카운터까지 걸어가는데 10분이나 걸리는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성매매를 하고 있다니 정말 남자들은 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어쩐다는 그런 얘기가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김성수 평론가님. 그런데 이게 그 단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런 분들이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접근하면은 네. 정말 그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어떤 권리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권이죠. 문제는 그건 인권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성욕들을 지금 보면은 이제 배우자와 사별한다든가 황혼 이혼을 한다거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들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아주 정말 사소한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잦게 일어나게 되고 예. 또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성병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은 아주 그 안정적이고 그 특정하게 특정이 되어 있는 그 자신의 파트너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다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런 병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차단되는 것인데 예. 지금 불특정 다수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갖다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분들이 이 성병의 위험에 아주 쉽게 노출되게 돼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또 성매매 특별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이런 관계들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냥 스킨십만 해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돼가지고 신고가 되면 바로 벌금이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때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걸 숨기고 더더욱 가리면서 성병은 더욱더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의 인권과 그리고 건강을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자, 2003년 무렵 본격적으로 등장한 바카스 아줌마들도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과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활동 영역이 처음에는 종로와 이 파고다 공원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뭐 관악이나 영등포 전국의 노인 밀집 지역이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내 여성 위주였지만 이제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여성들도 가세를 하고 있고요. 자, 연령대도 처음에는 5, 60대였지만 지금은 이 젊은 바카스 아줌마들이 있는가 하면 6, 70대, 심지어는 2,000원의 성을 파는 80대 여성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바카스 아줌마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전문가 얘기 들어볼까요? 남성 노인들이 나이가 든다고 이 성적 욕구를 포함해서 이런 욕망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욕구를 해소할 만한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남성들의 욕망과 여성들의 빈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바카스 아줌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봉착하고 또 젊은 층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잘못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들으신 것처럼 바카스 아줌마들은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성 노인들은 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김성수 평론가님 예. 그렇다고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건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수요를
없애야 됩니다. 수요를 없애주려면 노인들이 건전하게 성적인 그런 욕망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예. 또 그런 그 욕망을 해소를 다른 쪽으로, 다시 말해서 성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들도 많이 터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노인분들이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민망하다 그러면서 특히나 자식들이 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뭐 재산 문제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을 자식들이 나서서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개선을 해주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돼야 되겠고, 예. 두 번째로 여성들, 특히나 여성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는 이거는 사회가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카스 아줌마들이 뭐 하고 싶어서 저렇게 그렇죠. 성매매를 하겠습니까? 예, 지금 그 분들의 생생한 증언들도 들으셨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예. 수 없이 그런 빈곤 때문에 밀려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많은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